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시면서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함께 걸어온 우리네 삶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때론 자존심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은 조금 굽어 있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살아왔구나. 이제는 뒤돌아볼 때가 되었구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더 의미 있게, 그리고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조언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매일 되새기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서운함, 형제 간의 다툼, 직장에서의 배신, 친구의 오해. 그 상처들은 세월이 지나도 가슴 한편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밤이면 그 기억이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봅니다.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이 든 술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려 보십시오. 이제 놓아줍니다. 당신도 나도 자유롭기를. 그렇게 한 번, 두 번 마음속으로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미움과 원망으로 채우기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두 번째,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이 말을 꺼내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굶주리면서도 밥을 먹였고, 추우면서도 옷을 입혔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마련해 주느라 우리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자식들이 챙겨주겠지. 외롭지 않게 해주겠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바쁩니다. 직장 생활, 육아, 시댁과 친정 눈치, 경제적 압박. 우리가 겪었던 그 고단함을 지금 그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법을.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 자식이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친구들과, 이웃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면 됩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가면 아쉽지만 담담히 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품위입니다. 세 번째,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밤을 새워도, 술을 마셔도, 무리해서 일해도 끄떡없었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었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병원에 누워보면 알게 됩니다. 저 천장만 하루 종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 것이,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지금 건강하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십시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동네 한 바퀴를 도십시오. 음식을 가려 드십시오.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진 것, 젊었을 때야 괜찮았지만 이제는 몸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십시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이제는 화낼 일도, 억울해할 일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듭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 배웠어. 새로 배울 것도 없고 배워봤자 어디 쓰겠어.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배움이 끝나는 순간 우리 뇌는 늙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굳어지고 세상도 좁아집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70에 한글을 배운 할머니, 80에 그림을 시작한 할아버지, 그분들은 모두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다시 즐거워졌다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일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십시오. 처음엔 어렵고 답답하겠지만 배우고 나면 자식 손주들과 사진도 주고받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워보십시오. 손가락이 뻣뻣해도 괜찮습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한 짚어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외국어를 배워보십시오. 유창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헬로, 땡큐 한마디라도 외국인에게 건네보면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배움은 나이든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살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돌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퇴직과 함께 멀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다고. 외로움. 그것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돌봐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한마디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고 웃음이 나옵니다. 이웃과 인사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마주치면 밝게 인사하십시오. 그 작은 인사가 쌓이면 관계가 됩니다. 동호회 활동을 해보십시오. 등산, 노래, 춤, 서예, 뭐든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를,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섯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불평이 많아집니다. 몸은 아프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고 불만스러운 것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만났던 친구는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 오는 날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방, 마른 이불,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세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창밖의 나무가 참 예쁩니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불평불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세는 대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세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7번째,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십시오. 평생을 해야 하는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야지. 은퇴하면 그때 해야지. 그런데 막상 그 나중이 왔을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해봤자.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 지금 하십시오. 여행을 가고 싶었다면 지금 가십시오. 다리가 아프기 전에,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가십시오. 글을 쓰고 싶었다면 지금 쓰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경험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은 후손들에게 큰 유산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지금 그리십시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피카소도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싶었다면 흙을 만지십시오. 씨앗이 싹 트고 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내일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아왔기에 누릴 자격이 있는 권리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시작하십시오. 8번째,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십시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속된 것 같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불안입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돈은 점점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해야 합니다. 첫째, 허례허식을 버리십시오.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돈 쓸 나이가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무리하지 마십시오. 둘째, 자식에게 돈을 함부로 주지 마십시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 노후 자금까지 털어주면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줄 만큼만 주십시오. 셋째,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건강을 보장한다는 고가의 제품, 모두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넷째, 예산을 세우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파악하십시오. 쓸 수 있는 만큼만 쓰십시오. 다섯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약가, 병원비를 아끼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듭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싸고 효과적입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지만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진 돈을 지혜롭게 쓰는 것, 그리고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소하되 인색하지 않게, 나누되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9번째,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죽음, 가장 하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불길하다고,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충실히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유언장을 쓰십시오. 재산이 많든 적든 당신의 뜻을 분명히 남기십시오. 그래야 남은 가족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장례 방식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화장할 것인지, 매장할 것인지, 어디에 묻힐 것인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 것인지 미리 정해두면 가족들이 덜 혼란스럽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남기십시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두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남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화해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소해집니다.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후회 없이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진짜 방법입니다. 10번째, 오늘을 사십시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서 보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의자에 앉아 있는 몸의 감촉을, 주변의 소리를, 공기의 온도를. 바로 이것이 삶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하십시오. 밖에 나가 햇볕을 쬐십시오. 햇살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끼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음미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산책하십시오. 걷다가 예쁜 꽃이 보이면 멈춰 서서 한참 바라보십시오. 웃으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웃으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히 사느냐입니다. 100년을 사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는 잊고 내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사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는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매일 실천하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목적지가 어디든 중요한 것은 여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는 풍경, 느끼는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갈 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남았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우고 감사하고 오늘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잠시 그대로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검소하게 사셨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분은 간호사에게 낡은 공책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나중에 내 자식들에게 주세요. 그 공책에는 손주들 이름으로 쓴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 너희들이 이 글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어릴 거야. 하지만 언젠가 너희가 크면 이 글을 읽게 되겠지.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할게. 행복해라. 돈을 많이 벌라는 게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오르라는 것도 아니야. 그저 행복해라.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오늘도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란다. 할아버지는 너희를 못 볼 수도 있어.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아직 보지도 못한 너희를, 아직 안아보지도 못한 너희를 할아버지는 벌써부터 사랑한단다. 건강하게 자라렴. 착하게 자라렴.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자라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도 할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손주야. 이 편지를 읽은 가족들은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큰 재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큰 업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짜 중요한 것을 남기셨습니다. 사랑을, 기억을, 그리고 지혜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남길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구를 사랑했는가,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십시오. 미안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후회 없이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때론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사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을 살아내고 계신 것만으로도 존경스럽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